자, 수열의 극한 파트 2. 원래는 1, 2로 해서 수열의 극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상황상 내용상 내 욕심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파트 3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소개를 해 볼게요.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이고.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이건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 내용이냐면 등비 수열이 말이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하고 동의어, 동의어는 지수함수라고 그랬어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미지수가 밑에 있느냐 지수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다항함수냐 지수함수냐를 따져요. 아,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지나가자. 사실은 다항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주성아, 이게 다항함수야 지수함수야? 다항함수지. 다항함수지. 재환아, 이게 다항함수야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지. 구분 잘하지? 아이고. 이게 다항함수야 지수함수야? 홍정아. 다항함수. 왜냐면 우리 x, n차 많이 봤으니까 요 자리에 2차 들어가거나 3차 들어가거나 4차 들어가거나 그럼 다항함수. 희원아, 이게 다항함수야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는 정답이 맞아요. 이거 다항함수고 이게 지수함수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다항함수 지수함수인지 몰라요. 이것도 다항함수 지수함수인지 몰라요. 내가 사례를 들어줄게. 자, 이게 다항함수야 지수함수야? 이게 다항함수야 지수함수야? 똑같은 걸 썼는데 나 여기다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거 다항함수야 라고. 이거 여기다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거 지수함수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m이 변수이고 n이 미지수일 때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기를 m이 미지수이고 n이 변수일 때. 흔히 변수하고 미지수는 둘 다 문자를 일컫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 변수라는 건 그 식 전체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비어있는 자리여야 하는 거야. 빈 방 같은 거예요. 그 방에 뭔가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변수는 그래서 정의역이야. 정의역.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x예요. 우리는 x라는 애를 변수로 쓰는 걸 너무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보면 얘가 변수. 이건 누가 봐도 상수잖아. 이거 상수. 누가 봐도 변수잖아. 변수가 밑에 가 있으면 다항함수, 변수가 지수에 가 있으면 지수함수야. 그러면 이건 왜 그렇게 바로 다항함수인지 지수함수인지 말할 수가 있었냐? 우리는 그냥 지난 12년간, 11년간 세뇌당해 왔다니까. x가 변수라고. 항상 x 변수를 썼으니까. 그래서 x 나오면 당연히 변수인 줄 알아요. 그리고 x 외에 문자가 나오면 그것을 미지수라고 여겨버린다니까. 우리 아무도 이거 안 헷갈리잖아.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아무도 안 헷갈리잖아, 이거.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거 보여줄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거 보여주면 아빠 x, y, a, b, z는 어디 있어? c는 어디 있고 뭐 이래요. 알파벳에 맨 앞 2개와 맨 뒤에 2개 그냥 나왔을 뿐인 거야. 걔네한테는 알파벳 4개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우리는 종속 변수 Y, 독립 변수 X 이거에 완전 세뇌당해서 누가 봐도 변수, 그리고 이 두 개는 미지수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뭐예요? 그럼 미지수는 본질이 상수인 거야. 본질 자체가 상수고 이미 결정돼 있는데 지금만 내가 모르는 거. 이걸 미지수라고 그러는 거지. 조건이 부족하여 아직 내가 모르는 상수를 미지수라고 하는 거고, 변수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값이 나오는 애가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는 원래부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거기다 1도 넣고 0.5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m이 변수고 n이 미지수다라고 하면 변수가 밑으로 가 있네. 그럼 이거 다항함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변수가 위로 가 있네. n이 변수라는데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네. 이렇게요. 알겠어요? 원래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정답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암묵적으로 x가 변수였을 뿐이지, 내가 여기다가 변수를 지정하는 그 상투적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에 대한 함수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한 함수. 이게 n에 대한 함수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써주면 이건 지수함수가 돼요. 예. a에 대한 함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다항함수가 돼요. 알겠지? 관성을 믿지 마. 원래는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옆길로 너무 많이 빠졌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변수의 미지수 승을 했는데, 아니구나. 반대구나. R로 하자 그냥. 어떤 상수가 있고 지금 변수가 어디가 있는 거냐면 변수가 지수에 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지수에 가 있는데 이게 n제곱이었단 말이야. n제곱이었는데 거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말하자면 어떤 숫자의 무한대승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이 결과가 이 숫자에 따라 5가지 결과를 다시 내놓는다고 했고, 따로 내놓는다고 했고, 그것은 R이 1보다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1에서 1 사이일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이 5가지라고 했고, 생각해보면 결과는 되게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발산,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요 녀석은 0으로 수렴, 요 녀석은 1로 수렴 해서 요렇게 우리가 아무래도 더 관심 있는 건 수렴이기 때문에, 왜 거듭제곱근도 실수인 것, 허수인 것 다 있는데 주로 실수인 것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비수열도 주로 수렴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2가지를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외웁니다. 이제 앞으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렇게 외워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하면 땡땡 하고 1번, 2번 하는데, 2번이 메인이에요. 2번이 뭐냐면 공비가 R 하지 마세요. 공비라고 하세요. 공비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렴의 결과는 다르지. -1에서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1일 때는 1로 수렴하지만 어쨌든 수렴이라는 결과만 따지면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제가 공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비라고 안 하면 자꾸 문자 하나를 잡으려고 그래. R이 보이면 R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n거듭 제곱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 공비예요. n거듭 제곱하고 안쪽에 있는 애들이 다 공비라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한 조건이 붙어서 첫 번째 항, 이게 나름대로 수열이니까 수열은 첫째 항이 있잖냐. 근데 초항이 문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항이 문자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항이 0이 되는 것은 그냥 원천적으로 수렴입니다. 첫째 항이 0인데 뭐 거기다 얼마를 곱하든 계속 0만 나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요거.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이다. 그러니까 다음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공비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3분의 2x-1이 n거듭 제곱 안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공비예요. 이 통째로가 공비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항이 문자로 나와 있다면 초항도 0일 때가 있는데 이건 초항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넘기고 1 넘기면 마이너스 2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 넘어오고 1 넘으면 4 나누기 2 하면 2 사이 요렇게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공비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 착각하기가 쉬운데 요거 이렇게 딱 2n승 있으면 왠지 n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6-x가 공비 같아 보이고 이 녀석을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해서 넘기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싶거든. 그러면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비라 함은 n거듭 제곱 안쪽에 들어있는 문자 덩어리를 공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6-x의 제곱이 공비입니다. 6-x의 제곱이 공비예요. 요거는 큰 차이를 불러오는데 어떤 차이가 되느냐? 일단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가? 6-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이 조건은 이게 자명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제 수학 용어들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도 스스로 명백하다 해서 자명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 3을 내주고는 얘는 마이너스 7보다 커요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부등식이야?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아무 조건도 안 되는 거지. 3은 원래 마이너스 7보다 커. 그러니까 원래부터 0보다 큰 애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 명백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명 조건은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등식이 뭐냐? 바로 6-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무언가를 이렇게 제곱한 결과가 뭐 예를 들어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이 k라는 녀석의 부등호는 부등호 이 두 개를 양쪽으로 분리해서 이 제곱을 푼 결과 중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의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풀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풀면 마이너스 1에서 6-x 1 사이에서 저 왼쪽에도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정답은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요 같다가 하나 딱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한 끗 차이 같지만 절대로 정답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요게 빠지면. 학교 시험에 함정 문제로 내기 좋겠지? 외워도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요런 게 이제 첫째 항에 있는 케이스인데, 요런 게 첫째 항에 있는 케이스인데, 얘네다 1 집어넣으면 x가 첫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x가 0일 때 무조건 성립.
이렇게 돼요. x라는 애가 첫째 항이라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공비 x-1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넘어가면 두 번째 조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와 얘의 합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합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0을 넣어서 요렇게가 수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2냐? 이렇게 넣어서 중요한 건 0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삼각함수 아직 좀 어렵죠? 사실은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 아래에 있는 그 개념 넓히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돌고 오면 되게 쉬워집니다. 네. 자, 25번. 전제가 뭔지 잘 봐요. R의 n거듭 제곱이 수렴할 때야. 그러니까 니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럴 때 이 세 녀석이 수렴하겠냐? 라고 묻는 건데 이 세 녀석도 각각의 등비수열 맞습니다. 등비수열 맞고 그 공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억번에서 공비 담당이 누구냐? 2분의 R 플러스 1 n거듭제곱 안에 있는 요 녀석이 공비라고요. 그럼 저 녀석이 어떤 범위를 갖느냐를 얘로부터 유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의 반을 나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R, 2분의 1 맞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하기 1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더하기 1. 그럼 2분의 1, 2분의 R 더하기 1.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1 하면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내 공비를 유도해낸 건데 R의 범위로부터 2분의 R 플러스 1을 유도해냈는데 그 유도한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건 좋아요. 왜냐면 -1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예, -1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이쪽이 안 되죠. 2분의 3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을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요 자리에다 2분의 3을 넣으면 당장에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너희들 고3이니까 이제 모의고사 푸는 요령을 굳이 말해주자면 기억번, 니은번, 디은번 이렇게 이제 정오 판정 문제는 합답형 문항은 기억이 딱 틀리잖아요. 그러면 기억 들어간에 먼저 제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찍을 확률이 33.3%로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니은은 그런 거야. 나중에 시간이 없고 니은 디귿은 내가 다 못 풀었어도 찍을 때에도 33.3% 안에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웬만하면 맞아요. 니은은 웬만하면 맞아요. 기억이 틀렸으면 니은은 웬만하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틀렸을 경우 디귿은 애들이 안 풀어보잖아. 그렇게 되면 그럼 출제자가 자기 의도를 수행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애들이 디귿번을 풀었으면 하는데 니격 틀리고 니은 틀렸어. 그러면 디귿도 마저 틀리면 복이 없는걸. 그러니까 디귿은 또 반드시 맞을 테니 이거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얘기니까 니은을 맞게 해놔야만 아이들이 디귿 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리는 건 굉장히 땡큐한 거예요.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웬만하면 니은은 맞고 디귿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수렴해요. 근데 왜냐 여기야 여기 공비가 이게 공비 R 저 수렴 조건 잡아놓고 시작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맞고 그럼 니은 디귿 다 맞는 걸로 합시다. 요거는 갔다 올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갔다 올게요. 자, 사실은 오늘 메인으로 설명할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x를 구하라. 실상 우리 아까 그 등비 수열에 지금 여기 보면은 x의 2n승, x의 2n승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x 제곱이 공비에 해당하는 녀석일 텐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x의 n승이 이렇게 수렴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겠어. 끽해봐야 잘해봐야 0으로 수렴하고 잘해봐야 1로 수렴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런 식으로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건 게 아니에요. 함수에다 리미트를 건 게 아니고 리미트가 걸려 있는 하나의 식을 fx라고 정의한 거지. 함수의 극한이 아니야. 어떤 식의 리미트를 건 결과를 fx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을 무한대라고 했을 때 그 n 무한대를 n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그 결과가 얼마다 라고 하면 상수로 써버리면 돼요. fx는 니네가 그게 얼마인지를 알면.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죠. 왜냐, n의 무한대가 들어가면 여기 무한승이 되고 n의 무한대 들어가면 여기 무한승이 되는데 이 무한승을 맞은 x가 어떤 범위냐에 따라 다른 값이 되니까 이게 5개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로축을 이렇게 잡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를 합니다. 이게 뭐냐? 꽃게같이 생기지 않았냐? 네. 이렇게 세로로 나열하는 게 이제 주로 있는데 내가 그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축에다가 그릴 거란 말이야. XY 축에다. 그러니까 X축을 먼저 그려놓고 마이너스의 왼쪽과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각각 두 개의 값,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5개로 분리를 해놓으라는 거지. 5개의 결과물이라고 했으니. 자,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 해보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 소위 말하는 분수예요. 분수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x자리에 분수를 갖다 놓고 무한승을 때려버리면 얘네 둘 결과 어떻게 되냐? 네, 0 되고 0 돼요. 이 리미트에 의해서. 그럼 얘네 둘이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이니까 fx는 얼마가 되는 거야?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1이라는 상수함수. 자, 그 다음 시온에는 요 값인데 각각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1일 때, x가 1일 때를 보면 여기다 1의 무한승, 그죠? 더하기 1. 1의 무한승 더하기 1. 1의 무한승은 1이지 뭐.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2분의 2. 여전히 여기도 1이네요. 근데 내가 아까부터 애써 무시하고 있는 두 개의 표현이 있지. 하나는 2n, 하나는 2n 플러스 1. 예, 이제 요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n승일 때, n 플러스 1승일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 2n과 2n 플러스 1일 때는 이런 의도입니다. 짝수와 홀수다. 그리고 이 짝홀이 영향을 주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마이너스 1. 아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진동하는 것 때문에 발산한다고 그랬지. 그 진동을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짝수 거듭 제곱을 해버리면 무조건 1이 되죠. 그지? 설사 그것이 무한대일지라도.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도 짝수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2승, 4승, 6승, 8승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짝수승을 하면 분모는
모는 언제나 2가 되는 겁니다. 2분의.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여기 2n 플러스 1은 가장 대표적인 홀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홀수 거듭 제곱을 하면 3, 5, 7, 9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3승, 마이너스 1에 5승, 마이너스 1에 7승 이렇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 1만 유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 요 두 개인데요. 다행인 것은 요 두 녀석은 언제나 쌍방대칭으로 같은 값입니다.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물론 얘네들의 그 상태는 다른데 이 뒤에 녀석을 처리하는 법이 똑같아요. 플러스 무한되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되건 어쨌든 1을 무시하는 건 똑같죠. 1을 무시하는 건 똑같다 보니 얘네 둘이 사라져요. 이게 발산을 하기 시작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면. 그러면 무한의 세상에서는 x의 2n승과 x의 2n 플러스 1승만 남아있으니까 지네들끼리 약분을 하겠지. x의 2n승 날려주면 여기 뭐만 남냐? x의 1승만 남는 거예요. x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 그래서 여기다가 거울면 대칭으로 x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했어요. 지금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워낙 흔해 빠진 작업이라 조금만 문제집 몇 번만 반복해서 풀어주면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그려내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함수를 요구할 때 저 함수를 그려라가 요구사항일 일은 만무에, 이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그 그려진 함수의 불연속점이나 또는 연속의 조건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왼쪽,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찍고, 이 라인의 왼쪽에서는 y equal x.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 하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멍 뚫고 정작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 0이래요, 0.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여기 1 찍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 y는 1이 되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1에서의 함수값은 1이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색깔을 채우세요. 그리고 1의 오른쪽에서는 y equal x, 여기서 오던 애가 쭉 연결되어 요렇게 뻗어나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불연속점이 있네요. 불연속점은 x equal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 돼요. 여차하면 여기서도 잘하면 끊어질 수 있었죠. 저 함수에서만 연결된 것뿐. 이런 겁니다. 수능에 많이 출제된 그래프예요. 이것도 빠르게 한 번만 그리고 갈게요. 역시나 이번에도 짝수 홀수야. 그러면 의도가 뻔하네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냥 내가 푸는 속도를 보여줄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0, 0, 여기가 함수값 1. 1일 때 1, 1 빼기 1이니까 여기 0이네.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2, 여기가 1이네. 그 다음에 클 때,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얘네만 남는데 얘네 봤더니 여기가 하나 부족해. x분의, 근데 이 부호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거울면 대칭으로 이쪽도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질 테고, 요 그림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만나고 요렇게 점근선. 예, 이 그림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요렇게 점근선, 요렇게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여기도 1, 그러면 이렇게 색칠된 상태에서 1이라는 상수함수 가고, 이렇게 비워주고, 여기선 함수값 0. 예, 1분 안 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직선 걸어가지고 몇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뭐 K는 어떤 범위예요? 뭐, 이딴 거 하는 거야. 점 하나 찍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뭐 2점에서 만나려면 3점에서 만나려면 이딴 식으로 문제 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해내는 문제풀이의 시작이다. 절대값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어디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더하기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 자, 이거 빨리 그려볼게. 이걸 하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1에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이렇게 칸을 마련해 뒀는데, 자,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여기가 1이야. 그리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요건 x가 지워지면 여기 x, 여기 x야.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것도 1이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은 정말로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이게 짝홀 이렇게 가면서 뿔마 이렇게 된다고. 예, 그렇게 되면 여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리면 어떤 식의 그림이 되냐? 1 하고 여기서 x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함수값 있고, 예, 여기도 x 하고 이렇게 하고 구멍 딱 뚫렸는데, 문제는 여기도 구멍이 뚫리고요. 여기에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자리에 아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구멍이 완전히 뚫려버려요. 마이너스 1에서 얼마인지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 싶은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그리고 절대값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 이걸 플러스 1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다 요런 절대값 표현이나 2n 표현 이런 거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서 함수값을 만들고 싶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테마 두 번째는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수렴하는 수열.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an 플러스 1번째 항이 등장했고 여기는 an 마이너스 1번째 항이 등장했는데, 정작 그것이 어떤 수렴한다라고 해놓고 나보고는 리미트 an을 구하여라, n번째를 구하여라. 그러면 수열로 얘기하면 n 마이너스 1번째, n번째, a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an이 당장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의 문제인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 말 한번 해볼까? 자, 리미트 an이 3이다. 리미트 an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떠올리냐면 a1 여기 있고 a2 여기 있고 a3 여기 있고, 예, 내가 얘를 쪽쪽쪽쪽쪽 이렇게 하나씩 관찰하는데 이제 무한대니까 이 n이 무한대니까 여기서 인식의 단절이 이렇게 일어나.
인식의 단절이 일어나고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여기에 여기에 3이 있더라. 요 녀석을 리미트 AN이라고 부르나 보지 라는 착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왜냐? 말로 들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아직도 무한대라고 하면 졸라 큰 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숫자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이런 거라고. 너희가 뭘 상상하든 간에 세상에서 제일 큰 수를 생각해봐. 그것보다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작이. 그래서 리미트 AN이 3이다라는 제대로 된 이미지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이미지는 A1, A2, A3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뭐 여기에 AN-1도 있을 수 있고 여기 AN도 있을 수 있어. 걔네들은 다 가시권이야. 우리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거리야. 그리고 무한대라는 건 이미 인식의 단절이 일어나서 언제 무한대 영역으로 들어섰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타임 워프를 해서 무한의 영역으로 내가 갔어. 무한의 영역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 수열은 앞뒤 구분 안 하고 33333333 하고 있는 겁니다. 3만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젠가부터 얘는 3만 계속 찍고 있는 거야. 3만. 3. 어딜 봐도 3이야 그냥. 어딜 봐도 3.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리미트 AN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n이 무한대로 달리면 3인데 그럼 여기 있는 n은 무한대로 달리면 어떻게 되냐. 3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n이냐 n-1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한의 영역에서는. 무한이라는 애가 있고 그 바로 전항이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오히려 리미트 an-1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관찰을 시작할 때 이 녀석은 n equal 2 두 번째 항부터 관찰을 해요. n에 2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 근데 n이 어차피 무한대로 진행을 해버렸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얘와 얘의 리미트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무한의 영역에서는 다 3이라니까. 그래서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하면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자 정해는 리미트 그래서 얘도 알파 더하기 6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 마이너스 4는 2 이렇게 풀어서 알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플러스 1은 같습니다. 언제? 수렴할 때. 그 다음 이 두 번째 녀석은 원래는요 얘 정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무한대로 달리는 수열 옆에 어떤 AN이라는 수열, 이렇게 말하자면 수열 두 개를 곱한 거죠 지금. 수열 두 개를 곱했더니 2로 수렴하더라 라는 사실만 알고 난 지금 AN이 얼마인지 몰라요. A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AN을 여기다 붙여줄 테니 이 수렴값은 얼마냐 대답을 해봐라 라는 건데, 아니 AN이 여기서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얼마인지 모르는 애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내가 아나. AN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AN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3n 플러스 1이 붙어있는 AN만 아는 거지. 그래서
예, 정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이가 4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n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an이 나와 있으니 내가 이것의 분모와 분자에 3n 플러스 1씩을 곱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요만큼이 2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까요. 그래서 2배한 n제곱 플러스 2n과 그리고 요 윗녀석은 12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녀석의 그 블라블라가 가능했던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n제곱, 12n제곱 그래서 6이구나. 이게 정해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애를 끝끝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주는 게 정해. 근데 정말로 고3 말기에 이런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고3 중에 지금처럼 푸는 애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 이건 누구나 다 요령을 알고 있고 요령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마치 로피탈의 정리랑 비슷한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AN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이걸 2로 수렴하는 어떤 AN 하나도 여기 가서 똑같은 수렴값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 어떤 아이가 여기 와서 붙어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 3n 플러스 1 뒤에다가 an을 곱해서 2가 되는 an이 한 2억 5천만 개쯤 있다고 치자. 그 2억 5천만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수렴값이 하나같이 똑같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 그 중에 반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난 그 2억 5천만 개 중에 가장 쉬워 보이는 한 개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차수가 1차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2이고 이 n을 나누는 방식으로 n분의 n꼴로 만들어서 2로 수렴하는 제일 간단한 애를 하나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잡은 놈이 3n분의 2야. 3n분의 2. 그럼 2로 수렴해요, 이거. 해놓고 여기다가 넣으면 나오는 수렴값이 전체의 수렴값이어야 합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래는 2n 제곱 되고 위는 3n이 올라와서 12n 제곱 블라블라블라 되고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됐고 여기 2번 보세요. 2번 이제 방금 전에 요령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푼다고? AN을 n제곱분의 1004로 놓고 푼다. n제곱분의 1004.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n제곱분의 1004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1004, 502가 답이겠네. 알겠어요? 요령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복잡하긴 하지만 뭐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선생님, 네. 1번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이거? 네. 더 쉬운 걸 물어보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리미트 an 플러스 1과 리미트 an은 같은 값이라고. 그럼 양변의 리미트를 때려요. 양변의 리미트를 때리면 내가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양변의 리미트를 때렸을 때 왼쪽은 알파가 돼. 그리고 이 녀석은 보면 4n 제곱분의 6n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3이 돼. 가운데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알파, 리미트 a는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양변의 리미트를 때려서 리미트 보냈더니 이렇게 수렴했어, 각각으로. 그러면 3알파는 2분의 3, 지우면 알파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나 이거에 이어서 지금 할 말 많은데, 시간이 턱도 없이 부족하네요. 예. 좋아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여기서 원래 목표는 42번이었는데, 요 뒤에 이 수열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점화식으로 등장하는 수열의 극한, 그리고 그것의 문장형 형태, 요런 것들까지 이어져 가야 되거든.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3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몇 부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3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그러면은 이거 다 풀어보고 그렇죠. 다음 주에는 무한급수 초반부까지는 해와야죠. 해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